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분과 어김없이 인사 나눕니다. 김권진 차장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짚어볼 종목군이 많은데 사실 네. 요즘에 나누게 되는 이슈가 좀 뻔한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계속해서 주목받는 업종군이 올라가는 쪽이 동일하기 그쪽밖에 때문에. 없으니까. 네. 네. 첫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방위산업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초슈퍼 예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513조. 네. 근데 이에 따라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국방 예산 50조 원. 결국 방산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방산주 실적 잘 나와서 뭐 그렇죠. 저희 네. 시간 8월 내내 꾸준하게 언급이 됐었던 쪽입니다. 불투명 장세 속에 외국인이 방산주를 사는 것 또한 긍정적이고 SOC 투자도 이번에 올해 대비 내년도에 좀 10% 이상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이나 시멘트 쪽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방위산업, 건설, 시멘트 깔끔하게 딱 의견 주시죠. 네, 방산 우선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위산업 이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사실은 다른 데 눈이 가 있었습니다. 병장 월급이 40 얼마더라고요. 저 때는 2만 원? 2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물론 그게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대우를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권 초기가 되면 정권이 완전히 뭐 바뀌거나 해서 정권 초기가 되면 항상 뜯어먹는 데가 바로 이쪽입니다. 항상 주가가 많이 힘들 거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제는 정권은 3년기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들줄 것도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어때요? 자꾸 우리 미국하고도 조금 사이가 살짝 껄쩍지근해지는 모습 그리고 일본하고는 싸우자라는 이런 느낌 그리고 북한도 어때요? 북한, 쟤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국방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한테는 수위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건설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 어찌됐든 이번 정부에서는 저희 집값을 잡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아직까지는 중립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멘트 쪽은 살짝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멘트주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쪽은 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 쪽도 고른 시멘트 같은 경우가 주가에 오는 흐름 아주 좋은 것처럼 시멘트주들 한 번씩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순위 방위산업체, 두 번째 시멘트, 세 번째가 건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답변 주신다고 제가 안 여쭤볼 줄 아시나요? 방위산업주에서 선순위는요? 방위산업체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요? 시멘트는 네? 쌍용? 네, 쌍용양해를 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건설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섹터에 힘을 실어줄 만한 요소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배제하고요. 방위산업 관련주 여전히 긍정의 시각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베스트로 꼽아주셨고요. 시멘트 쪽도 지금부터 좀 관심권역에 둬보자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오늘 또 핫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을 검토해달라라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들썩입니다. 급등, 메가MD,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첨단러닝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 시즌에 또 한 번씩 주목받기도 하고요. 이게 교육주가 또 성숙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꾸준하게 배당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하반기 여러 가지 이슈가 찬바람이 불면 좀 많이 올라오는 주식이죠. 네.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기 하루 이틀 올라가겠지 정도로만 해석할까요? 우선은 두 번째 뒷얘기 바로 이 단기적인 이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이슈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넘어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기회에 대한 박탈, 실제로 그러면 지금 예전 우리가 저 때에 제가 수능 세대인데 학력고사 아니셨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네, 수능 세대입니다. 예. 수능도 뭐 첫 세대도 아니고 저 뒤에 세대다라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수능 점수로 대부분 학교를 갔었는데 요즘에는 수능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야, 사실은 제일 편한 게 사실은 야, 수능 점수 쭉 나열해 버리면 사실은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우리가 1점, 2점, 뭐 1점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사교육이 더 강화될 거야. 이 우리 주가들 지금 메가MD, 뭐 메가스터디, 비상교육 이런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과연 거기로 가는 것은 교육에 좀 후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찬바람이 불면 분명히 조금 관심을 가질 만은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가 이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도 한 일주일 언저리짜리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단기 이야기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 이슈는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주일 가량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의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사교육 강화 이런 쪽의 분위기가 요즘은 조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접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그럼 열어보죠. KG 이니시스 하나금융에서 목표 주가 21,000원을 제시했고요. KG 이니시스 8월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상반기에 네이버 등의 가맹점이 이탈이 있었는데도 양호한 실적이었고 하반기도 성장폭이 확대될 거야 라며 결제시장 강자로 KG 이니시스를 골랐어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도 상당수 유입되더라고요. 나이스정보통신이나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해 흐름 괜찮았잖아요. KG 이니시스도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좀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맹점이 좀 이탈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만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실적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이평선이 16,500원 정도입니다. 이 라인만 뚫려지면 새로운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PG 업체들이 다른 회사들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주가가 많이 움직여주면서 이쪽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같이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런 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KG 이니시스가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바라볼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500원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라인이다라는 얘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두고 체크하되 16,500원 돌파할 경우에 접근을 해보자 가격 라인 딱 정해주셨습니다.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네 번째 가볼게요. 윙이푸드 돼지값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건데 소세지 만드는 업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기업인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헝션그룹이나 이런 쪽들이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들썩임도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윙이푸드는 공급망 확대를 위한 비용 발생으로 실적이 2분기 살짝 주춤했지만 괜찮다는 의견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값 상승에 따라 수혜를 본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상한가 오늘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시면서 이 중국 기업들도 한 번씩 건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정말 사실은 얘들이 제시한 재무제표만 보면 와, 지금 이렇게 쌀 수가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보셨던 것처럼 신뢰감 이게 거의 제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저평가를 받는 게 이런 중국 기업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정말 돼지를 정말 많이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소비해야 되는 이런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넘버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것을 다 중국에 중국에 가져다 줘도
중국에서 다 소화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이 지금 현재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연휴 때 최대한 많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많이 시름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 돈육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만 아니라면 이거 너무 싼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수급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요. 꼭꼭꼭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자. 그렇지만 좀 지금 현재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400원 정도 돌파해요. 뭐 오늘도 제가 보고 있는 중에 순간 뚫었다가 쉽게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400원 라인이 이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2,400원이 어떻게 보면 손절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분명 단기적 대응은 유효하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가격 라인 설정 잘하셔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이들 종목은 일단 배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방위산업주 그리고 오늘 시멘트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만큼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김권진 차장과 함께하는 오늘이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